연세대 논술과 고려대 논술에서는 자료 해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통계 자료 해석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수학에서 통계와 확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도표 그래프, 그 다음에 인과관계, 상관관계, 그리고 실험 분석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 고려대 유형과 연세대 유형의 차이를 설명해 줄 거고요. 전체 자료 해석 출제되는 대학들의 경향성을 아울러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름하여 자, 연세대 그리고요 고려대 이 두 개 대학이 자료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자료 해석의 문항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줄 거예요. 유형 분석편입니다. 자, 일단 연세대 유형하고 고려대 유형이 있다면요. 연세대 유형은 도표 그래프가 간단하게 나와요. 도표 두 개 나와요. 하나, 두 개. 그래서 연세대 성균관대가 그런 유형이에요. 경희대 사회계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상경, 경희대 사회계열, 그리고 외대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인데 사회계열이 그래요. 그리고 건국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그리고 고려대 세종. 고려대 세종이 약술형에서 이번에 논술형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대학들의 특징은 자료를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고려대 유형은요, B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도표 그래프를 여러 개 줍니다. 한 4개, 많게는 6개를 줍니다. 고려대는 4개를 주지만 인하대나 서울여대 이런 대학들은요, 항공대 이런 대학들은 뭔가 도표를 한 6개씩 줍니다. 그런 다양한 도표 그래프, 통계 자료가 그러니까 많은 편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제시문과 연계해서 포인트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견해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유형이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설명평가형이냐 대안 견해 제시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 한양대 인문, 당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인하대, 서울여대, 항공대 경영, 항공대 사회계열이 되는 거죠. 사회논술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미래 이런 대학들이 그래요. 자, 이제 C 유형은요 기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제 교과서 내용이 나옵니다. 뭐 경제 교과서 환율 계산하거나 뭐 그다음에 이익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비례식, 1차 함수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제 교과서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화여대가 그래서요. 이화여대 인문2니까 사회계열이죠. 그쪽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통계 자료 해석 요 1번 A 유형과 C 유형이 결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제되니까 크게 연대 유형과 고대 유형의 자료 해석이 있다 이렇게 알고 준비하면 편할 겁니다. 자, 이제 연세대 자료 해석 문항은 어떻게 출제되느냐면요. 제시문 가 있고 제시문 나가 있어요. 그럼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제시문 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라에는 실험이 나오거나요, 아니면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나 통계 자료를 제시문 가와 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이니까 설명형에 해당합니다. 이게 24기출입니다. 자, 이제 제시문 가와 나를 빼고 제시문 라를 보여줄게요. 자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표가 나오는데 A국과 B국의 세계 시민의식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업과 니은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느냐. A국은 여기, B국은 여기. 다음 B국이 여기, A국이 여기, A국이 여기, B국이 여기.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돼 있고 B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 B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자, 이제 A국과 B국 그림을 해석하는데요. A국과 B국이 있으면 국내 결식아동한테 지원하는 비율과 해외 결식아동한테 지원하는 비율에 있어서 A국은 동등하죠. 근데 이제 B국은 차이가 나죠. 그럼 요 차이, 격차를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석되고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방식은 도표 그래프가 비교적 간단해요. 한 2개 나온다. 자, 그리고 진짜 많아봤자 3개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 평가형이 나오고요. 설명형과 평가형 위주로 나옵니다. 600자 내외로 나오고 25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00점이 논술 만점이니까 그럼 4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항이 자료 해석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험 같은 인과 분석을 밝히는 자료도 나옵니다. 자, 단순한 상관관계는 쉽지만 실험 같은 인과 분석 자료는 어렵습니다. 그 난이도를 자료 해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고려대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안제시 주로 이제 고려대는 대안제시 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제시문이 1, 2, 3, 4, 5 5개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료가 주어지는데 여섯 번째 지문에 그림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요. 통계 이 네 개가 나오고 이것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공통적인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문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를 초이스합니다. 여기 뽑아내고 여기 뽑아내고 여기 뽑아내서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냅니다. 700자짜리고요. 50점이죠. 그럼 이거 문항이 두 문항 나오는 거죠. 첫 번째 1번 문항은 이 문제 해결, 대안 제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문제 2번은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문 1부터 5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제시문 6의 그림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거나 제시문 7에 대해서 비판, 옹호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번 문제가 자료 해석 문제인 거죠.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직업과 자녀의 직업 간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직업이 단순 노무직일 때 자녀의 직업, 아버지 직업이 관리 전문직일 때 자녀의 직업의 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다음 소득 분위별. 자, 소득이 5분위 보통 4, 3, 2, 1 이렇게 되죠. 1분위가 하위 20%입니다. 하위 20%. 5분위가 제일 잘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100가구의 소득을 100%의 소득을 20%씩 잘라 나갔을 때 교육 지출비 1분위 가장 하위 20%가 얼마 안 되고 5분위는 이렇게 해서 1분위에 비해서 그냥 9배 정도의 소비 지출,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수도권의 모든 GDP가 다 모여 있다 이겁니다. 국내 총생산이 다 모여 있고 이제 지역에는 각 지방에는 지역 광역 경제권별로 봤을 때 GDP 생산이 그렇게 좁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1위 아이슬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스웨덴 쭉 내려와서 29위 한국, 그리고 OECD 평균. 그러니까 OECD 평균과 한국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도표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 그래프 같은 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4개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인하대나 뭐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6개씩 나왔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제시, 견해제시. 자, 항공대도 6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글자 수는 고려대는 700자, 50점 배점돼 있고요. 이제 기출문제도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비를 할 건데요. 자, 이제 연세대는 그래서 120분 동안 4문항을 푸는 겁니다. 주로 이제 논리력이나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다면 사고형 논술입니다. 그러면 주로 시험 문제는 국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탐구 영역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지문 중에서 문학 지문이나 비문학 지문, 그리고 그 비문학 지문이 주로 정치, 경제, 윤리, 그리고 역사, 지리 이쪽에 있는 지문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시문의 특징 자체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이지만 문학 지문, 그 다음에 역사, 철학, 사회과학 관련된 제시문들이 나오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원전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의 원문을 발췌하기도 합니다. 영어 제시문이 좀 수준이 까탈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나올 경우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는데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그 영어 제시문을 막 반드시 번역해야 된다고 덤비지만 않으면 됩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다음 수리 통계 자료, 과학 관련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통계 자료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수학 문제가 나와요. 수리 논술. 근데 그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출제되는 것은 비교, 설명, 평가형. 여기에서 몰빵해서 나옵니다. 비교, 설명, 평가형이 연대 논술의 주류입니다. 고대 논술은 이거와 다르게 대안 제시와 주장, 비판형이 고려대 논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대 논술을 준비한다면 포인트는 설명, 평가, 비교형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자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수리 논술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통계 자료 해석의 난이도가 높고요. 수리 논술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제시문이 이렇게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연대 논술은 이거 내가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거 풀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려대로 갈 건데요. 일단 잠깐 기출문제를 보여드릴게요. 25학년도 기출문제는 제시문 다를 가와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형이죠. 다음 지문 A를 읽고 가의 관점과 비교 설명하는 비교 설명형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하는 설명형. 이게 이제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리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제시문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데 영작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요거는 아까 풀어봤던 24학년도 기출문제라서 패턴은 똑같고요. 이제 고려대 유형입니다. 고려대는 두 문항이 나오는데 논술 100%입니다. 연세대도 논술 100%. 차이가 나는 것은 연세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고려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4개 영역 합쳐서 4, 8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탕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4개 과목 합쳐서 4, 8이 돼야 되니까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탕구 2등급 나오면 되는데 사실 골고루 2등급 다 맞기 힘들죠. 그래서 수학을 혹시 못한다 했을 때 4등급 나온다. 그러면 국어를 2등급, 영어 1등급, 탕구 1등급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리 논술이 안 나오니까 수학이 4등급, 뭐 심지어 5등급 나와도 돼요. 수학이 5등급이면 국어, 영어, 탕구 111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는 애들 있을까요? 있습니다. 미술하는 친구들 있죠.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 영어, 탕구 이 세 과목으로 결판 지으니까 진짜 111 찍는 학생들이 있어요. 홍익 때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국어, 영어, 사탐 111 찍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고대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논술 문제는 80분이고 1번 문제, 2번 문제 두 개를 풀고요. 700자짜리 두 개 푸는데요. 인문 사회 통합형 교과 논술입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 사회, 통합과학 돼 있지만 이건 자연계에서 수학이 나오는 거고 문과에서는 수학이 안 나와요. 통합과학도 문과에서는 안 나와요. 인문계 출제 범위가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법, 사문, 생륜, 윤리사상 뭐가 나와요? 사탐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문항은 두 문항 나오고 700자짜리죠. 자, 제시문의 특징을 보면요. 주로 사회 불평등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대주제 아래 윤리와 사상이나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한지, 세계사, 국어, 독서 같은 그런 교과 영역의 지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시나 소설이 많이 나와요. 문학작품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도표와 그래프, 통계 자료는 1번 문제에서 나오고요. 동서양의 고전 이런 것도 2번 문제에서 냅니다. 그래서 시, 소설, 문학작품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 연세대는 시는 잘 안 나옵니다. 소설이 가끔씩 나오고 희곡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제 유형을 보면 1번은 자료 해석과 설명, 대안 제시라고 했죠. 주로 1번은 자료 해석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표, 그래프, 통계는 4개의 지문을 주고 그것의 공통적인 사회 문제 사항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문에서 뽑아서 서술하는 겁니다. 2번 문제는 견해 제시, 그리고 평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7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쪽 논거를 제시문에서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론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대로 문제 풀면 고려대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대비하는 방법은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그리고 통계 자료를 어떻게 간단히 요약해서 문제를 뽑아내느냐, 그리고 비문학 지문에서 답을 찾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니까 사회 탐구에 대한 인식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되니까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 2번 문항 해서 독특하게 대안 제시다. 자료를 해석하고 대안 제시다. 그 다음에 yes 하거나 no 하거나 해서 찬성이나 반대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제시문 1, 2, 3, 4, 5 5개 제시문 중에 3개를 초이스하면 된다. 여기도 대안 제시를 3개를 초이스해서 하면 된다. 3개를 끄집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들에서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자, 여기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언어 논술 문항, 수리 논술 문항이 옛날에 출제되었고 지금 유형은 이제 25 기출을 보면요. 제시문 1, 2, 3, 4, 5 5개 중에 3개를 초이스해서요. 6번에 있는 그림에 제시문 6에 있는 그림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다음 문제 2번은요. 똑같은 제시문 1부터 5까지 사용합니다. 똑같은 걸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달리하는 거예요. 3개만 뽑아오면 되니까
앞에서 3개 사용하는 거와 같이 사용해도 되고 다르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옹호나 비판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해 제시와 평가형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후 문제도 똑같은 패턴이죠. 자료 해석과 대안 제시, 그리고 견해 제시와 평가형으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의논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의논술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연세대와 고려대의 자료 해석 유형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보여주는데요. 결론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대비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료 해석 특강을 듣기 바랍니다. 이거 현장 강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서 개강을 했어요. 다 못 풀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문항을 오늘 풀었는데 네 문항 다 맞추는 학생들도 없고요. 그리고 이 각 문항마다 논점이 3개 또는 4개 이렇게 함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피해가는 학생들도 없어요. 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 문제는 어렵다고요. 변별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현장 강의에 오시거나요. 아니면 제가 인강에 완성을 해놓을 테니까 인강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고려대 논술, 그 다음에 연세대 논술, 이 2개의 논술이 제일 어려운데요. 여기에 자료 해석을 다 풀 수 있도록 강의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그 밑에 성대, 외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의 문제도 다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해석 공식은 16개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4번만 하거든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4번 하는데 각각의 4개의 공식씩 해서 16개의 풀이 방법을 알면 다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6개만 외우면 된다.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